자, 어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는데, 어제 했던 거 하나 복습 하나 해볼게요. 복습은 화이트보드에 좀 써볼까. 결국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좀 익혀야 되는 별의 물리량이라고 하면, 교과서에는 뭐가 있지? 다시 한번 나눠준 프린트물에는 일단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게 4종류 정도 나오죠. 처음에 뭐 나옵니까? 색. 근데 색하고 항상 뭐가 같이 나온다? 색하고 뭔진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별을 관측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다? 색깔일 확률이 높겠죠. 눈으로 봤을 때. 예. 눈으로 봤을 때 표면 온도가 느껴진다? 슈퍼맨 아니면은 하여튼 이상한 놈입니다. 맞아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가 색깔을 보고 온도를 좀 추정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좀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쇳덩어리라고 해야 될까? 쇳덩어리에다가 가열을 했는데 나중에 빨갛게 달아오를 수도 있잖아요. 아주 온도가 높으면.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온도계를 안 갖다 대도, 그죠? 멀리서 봐도 야, 저거 쇠야? 너 씨발 벌게 이지라면서, 그죠? 빛이 나는데 이지라잖아. 물론 그걸 겉으로 표현하는 새끼들은 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느 정도 뭐라고 느낀다. 졸라 뜨겁구나.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분광형. 분광형은 결국 이게 스펙트럼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고, 두 가지 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스펙트럼과 형은 무슨 형인데? 형태다 이 말이에요. 형태. 그럼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형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얘기하면 스펙트럼은 보통 연속 또는 선 스펙트럼이다.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거. 그게 방출이 됐건 흡수가 됐건 특정 원소가 내뿜는 스펙트럼은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다?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수소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을 알고 있는데 봤더니 그 모양으로 나왔다면은 그 스펙트럼을 만들어낸 놈은 누구다? 수소를 포함하고 있구나. 이래 되는 거죠. 맞아요? 말 그대로 스펙트럼형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광도. 지금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얘예요. 그죠? 왜요? 순서는 세 번째긴 한데, 지금 나와 있는 순서는 세 번째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한 번이라도 건드렸던 내용이 광도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결국 별을 관측해서 가장 1차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보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아마 여기 집중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얘를 뿌리 뽑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크기.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죠. 크기는 부피를 의미합니다. 뭐라고? 그런데 별들이 대부분 모양이 뭐다? 구기 때문에 반지름만 체크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반지름을 안다는 거는 크기를 안다라는 것 같다. 이거 말고 필요한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별까지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별까지의 거리. 이게 없이는, 그러니까 이거를 별까지의 거리는 사실 통합각에서 살짝 나오죠. 살짝 나오잖아. 안 나오나? 나올걸? 나오잖아. 진짜 답답하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요, 질량이 사실은 제일 힘든 케이스긴 해요. 예. 근데 질량을 왜 해야 되느냐? 질량을 아주 깊게 하지는 않는데, 그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이 경로가 다른 거는 제가 대강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최초에 모여진 수소가 질량이 어느 만큼 몰려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화 경로가 어떻다? 다르다. 진화 경로가 다르다는 얘기는 별의 종류가 어떻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했던 내용까지 한번 복습을 해보면, 광도라는 말은 다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밝기인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좀 인식을 해야 된다? 밝기라는 말을 쓰더라도 사실은 보이는 정도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흔히 얘기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광도라고 하면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실제 밝기를 의미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됐니? 예.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를 쓰지 말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별의 뭐라고 하면, 밝기라고 하면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뭐? 실제 밝기와 밝아 보이는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보통 별의 광도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별의 광도라고 하면은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네. 실제 밝기라는 거는 결국 에너지 값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에너지다? 그렇죠. 방출량을 의미합니다. 그죠? 일정 시간 동안 튀어나가는 방출량. 얘는 에너지 값으로 보면 뭡니까? 얘도 에너지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어느 지점에 도달된 보통 이제 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현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표현하는 방식을, 이게 절대 등급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 밝아 보이는 정도나 에너지 값을 도달되는 세기를 보통 겉보기 등급 혹은 아마 우리 교육 과정에서 주로 이제 실시 등급이란 말을 계속 쓸 겁니다. 됐습니까? 또 어쨌거나 등급이라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은? 등급이라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에너지 방출량이 많아지면 절대 등급은 낮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에너지 값에 도달된 세기가 크면 클수록 실시 등급도 낮게. 그러니까 등급이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관계에 있냐 하면은, 밝기가 우리가 밝다 라는 쪽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밝다 또는 밝아 보인다 라고 표현을 하면 등급값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만 그게 반비례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 어폐가 있어요. 반비례는 2배 올라갔으면 얼마?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값이 올라갈수록 그 관계식 자체는 명확하게 안 나오지만 이제 그냥 양수에서 음수로 점점 떨어지듯이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에너지 값이 도달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도달된 걸 얘기하는 거야? 지구 또는 지구 관측자, 하여튼 눈에. 그죠? 잠깐만요. 왜 이래? 네. 그럼 하나 물어보자. 우리 눈까지 들어오는 양이잖아. 그치? 도달된 세기가 강해진다. 도달된 양이 많아진다. 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바꿔보면 별을 봤는데 다른 별에 비해서 이 별이 밝아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빛을 많이 방출하는. 뭐라고? 빛을 많이 방출하는. 또? 뭐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내 눈에 많이 도달해서 밝아 보이는 거잖아. 밝아 보인다라는 것은 별의 어떤 부분이 다른 별들에 비해서 다르다는 뜻일까요? 별이 가깝거나 빛이 방출하는. 실제로 방출하는 양이 많거나 이 말이겠네. 그러니까 이 얘기네. 구성을 좀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죠. 얘는 결국 얘는 도달되는 세기를 이거를 스몰 l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죠? 얘는 일단 뭐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을까? 빛의 방출량. 일단 별 자체가 밝으면 밝을수록 어떻다? 밝겠죠. 그러니까 라지 L이라고 했을 때 얘를 광도를 라지 L에는 어떻다? 비례할 거다. 근데 뭐에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거리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두워 보이겠죠. 그래서 거리에 보통 반비례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됐니?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아니고 측정을 해보니까 측정도 필요 없어. 사실 증명도 할 수 있어. 알아서 해보니까 아우 씨 정확한 값을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한 개 정도 더 있는데 그게 뭘까? 뭐? 같은 거리에 같은 광도인데 색깔이 다를 수 있지. 맞아? 근데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어요.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네. 물론 그럴 수 있기도 해. 크기가 달라 그러면. 뭐가 다르다고? 크기가 다른데 이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요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색깔도 있고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 힌트. 오늘 미세먼지가 졸라 많아. 그럼 오른 동안에 이물질. 그렇지. 뭐라고? 그게 뭔 상관인데요? 이런데 뿌연 하늘에서 빛을 볼 때랑 맑은 하늘에서 빛을 볼 때랑 밝기가 어떨까? 달라 보일 수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간 물질 때문에 빛이 사라지는 현상, 약간 약해지는 현상이라고 해서 성간 소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용어를 지구학원에서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알았어? 계산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색깔은 여기에 어떤 비례식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왜 없어? 왜 없어? 색깔을 여기다 이 식에다가 포함할 수 있나 없나? 왜 없어?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이게 지금 이거는 숫자 값이죠.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라는 것은 양을 표현하는 값이 아니라 뭡니까? 성질을 표현한 거죠. 그 성질을 표현한 어떤 내용을 정량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기 때문에 잘 들어. 없기 때문에 값으로 바꾼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색깔이 다르면 뭔가 달라. 밝기도 달라 보이고 밝아 보이는 정도도 다르고. 그래서 색깔이라는 것을 어쨌든 간에 어떤 특정한 일련의 규칙을 가지는 숫자 값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리량으로 전환하려다가 보니까 그 과정 중에 색깔이 뭘 의미하는 걸 알았다. 오케바리. 됐어? 그럼 온도라는 값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데서 숫자 값으로 쓰나 안 쓰나? 쓰잖아. 그럼 여기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온도라고 해봅시다. 뭐라고 해보자고? 온도라고 하면 온도는 사실 요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야. 알겠어요? 됐어?
또 하나. 성간소광이라는 거는 어디쯤에 들어갈까? 아무래도 요 밑에 들어가지 않겠니? 분모값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죠. 그 값이 클수록 이게 작아져야 되니까. 맞아?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일련의 논리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천문학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따박따박 해보았을 때 결코 정복을 못할 내용은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이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도 아닐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요거 딱 제가 프린트물 나눠줬는 거 있죠. 그 정도 양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꽤 충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충분하다 하더라도 집중해서 사실 그거를 몇 번 반복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잘 기억해 놓고, 요거 하나 좀 얘기하겠습니다. 왜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는지. 결국 이런 얘기죠. 잘 봐. 빛이 어느 점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광원에서. 어느 광원에서 빛이 빵 하고 퍼져나가. 됐어? 시간마다 나오는 양이 계속 일정하게 나온다고 합시다. 됐니? 그럼 이런 거예요. 1초 동안 얘가 1m 간다고 합시다. 빛이. 뭐라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만 1m를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다 가지 않니? 그럼 결국 얘가 빛을 내뿜기 시작한 어느 순간부터 해가지고 1초 동안 여기서 출발한 빛은 전부 어디에? 이런 구면에 다 도달하게 되죠. 맞아? 그럼 이렇게 해보자. 얘가 방출되는 양이 1초에 100줄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됐어? 그러면 1초 딱 지나고 나면 여기서 출발했는 게 여기 다 도달됐는 거 아니야?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나온 모든 빛이 요 거리가 1m라고 합시다. 몇 미터? 1m. 됐어? 1m 되는 지점에 다 나뉘어져서 쫙 퍼져서 구의 모양을 그린 거지. 맞아? 요 안에 들어와 있는 놈은 있나 없나 아직? 없죠? 1초 동안에 어쨌든 이 1m짜리 반지름이 1m짜리인 공을 다 칠한 거하고 똑같은 거지. 맞나? 그러면 요 표면에, 이 공의 표면에 현재 전체 칠해져 있는 빛을 다 끌어모으면 몇 줄? 100줄이겠죠? 됐나? 자, 그 다음 또 1초 지났어. 어떻게 돼? 일단 여기까지 왔던 빛은 계속 운동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1초 동안 또 1m를 또 가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반지름이 아까보다 2배쯤 되는 구에 얘가 나뉘어져서 다 칠해졌겠죠? 맞아? 똑같이 생각해보자. 점점 멀어질수록 칠해지는 면적이 어떻게 되노? 근데 지금 2m짜리에 칠해진 총량은 얼만데? 맹 100줄 아이가? 여기에 있던 게 여기 가서 다 칠해져. 여기에서 총 나온 게 100이야. 1초 동안. 그럼 여기 칠하면 총량이 100으로 나눠서 치는 거지. 그 다음 또 여기 있던 놈들이 쭉 퍼져나가가지고 여기 전체 다 칠했어. 그럼 맹 총량은 얼마? 100줄 아니요? 맞죠? 맞아? 그럼 잘 들어. 여기 1제곱미터, 여기 일정 면적, 여기 일정 면적, 각각 면적을 동일하게 뜯어내. 됐어? 뜯어냈을 때 어디가 더 진하게 칠해져 있을까? 안쪽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 얘기하고 같아요. 빛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페인트가 있다고 합시다. 페인트를 각각 1리터, 100리터, 100리터 준비했어. 됐어?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배구공, 쫄라 큰 거. 한쪽에는 쇠구슬을 놔두고, 야, 표면에다가 이 100리터를 하여튼 무조건 다 칠해. 이래 된 거야. 골고루. 남지 않고. 그럼 어디가 진하게 칠해질까? 쇠구슬이 씨발 이만해질 거 아니에요. 맞아? 페인트로 두둑두둑 붙어가지고 덕지덕지 붙어서. 맞아?
따라서 멀어짐에 따라 그럼 총 어쨌든 잘 봐. 여기에도 총 왔는 양은 얼마? 100. 여기에 총 왔는 양도 얼마? 100이잖아. 그러면 같은 면적에 대해서 왔는 것을 알고 싶으면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나? 도달된 전체 면적으로 도달된 총량을 나누면 기본 면적에 도달된 세기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지금? 이해됐어? 구의 표면적 어떻게 구하노? 그건 기억해야지 이제. 4파이 r 제곱. 뭐라고?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 원의 면적은요? 파이 r 제곱. 됐어요? 예. 부피까지는 내가 원치도 않는다. 알았어? 그거는 구의 부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자, 안쪽에는 전체 총 왔는 양은 얼만데요? 100줄 왔는데 면적은요? 표면적은 4파이 아니야. 파이 치우자. 얼마? 25죠? 맞아요? 두 번째는요? 100이 왔는데 2에 4파이 r 제곱하면 2잖아 얘는. 그럼 제곱하면 4, 16파이가 되죠. 그럼 파이는 서로 없는 걸로 하자 했잖아. 비례식만 하는 거니까. 그럼 얼마 되노? 4분의 20. 뭐? 4분의 25야? 그럼 나왔지? 몇 분의 몇이야? 이게 4분의 1이지. 위에 거에 비해서. 잘 봐. 거리가 몇 배 되었더니? 거리가 2배 되었더니 몇 분의 몇으로? 2제곱분의 1만큼. 만약에 3m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됐니? 해볼까? 얼마? 100줄 왔을 건데 R이 3이잖아. 그럼 9, 4, 36파이 되니까 파이 없어지면은 4분의 25에서 얘는 9분의 25 되죠. 그러면 거리가 몇 배 됐는데? 빛이 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거리가 3배 됐는데 3배 제곱분의 반비례 하게 줄어든다 이런 얘기야. 됐어? 그럼 이 말이네.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리 있는 별일수록 도달되는 에너지 값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어떤 양으로 들어오게 된다. 줄어든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식 있잖아 이거 나중에 아니야 안 할래. 내가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자 정리해 봅시다. 먼저 이거부터 해볼게요. 결국 이겁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 정할 거. 인류가 처음으로 얻어낸 정보는 얻어낼 당시에는 밝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밝기라고 생각했지. 왜? 거리가 어떻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밝아 보이는 정도가 사실은 제일 먼저 얻어낸 정보예요. 맞아요? 이걸 보통 스몰 l로 많이 표현을 하긴 합니다. 밝아 보이는 정도를.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은 인류가 뭐를 사용했다? 등급을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 등급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도 안 한 거지 그냥. 저가 사용하는 게 절대 등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스몰 m이다. 이 밝아 보이는 정도는 결국 무엇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뭐에 비례한다? 일단 이제 말로 써볼까요? 별 자체의 실제 에너지량인 방출량인 광도에 비례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별까지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and라고 표시하는 이유는 정확한 산술식은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다? 뭐 색이라든가 색은 사실 이 안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또는 뭐 각종 소광 현상 등등등. 빛의 간섭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또 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 렌즈 효과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됐어 넘어가. 넘어가. 나중에 이대영 쌤한테 많이 배우면 돼. 알았지? 예. 요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실시 등급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등급이라는 것은 어제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 어제까지 나왔던 얘기는 이거죠. 밝을수록 숫자가 어떻다? 작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낸 건 뭐였다? 몇 등급 차이는? 5등급 차가 5등급 차의 정확하게 해야 돼. 밝기 비율이 얼마 정도 나온다? 100배 정도 나온다는 것까지 이제 어제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되나?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결국 사람들이 뭐를 알고 있으면, 왜냐하면 등급은 다 지정을 했거든. 근데 실제 뭐를 알고 싶어? 실제 에너지를 좀 알고 싶은 거야. 그게 도달된 양이든 발생 양이든. 알았어? 만약에 절대 등급을 사용하면 뭐? 발생량을 알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실시 등급을 알고 있으면 도달된 세기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거더라는 거예요. 등급 차와 뭐의 관계를 알아야 주요한 게 이거예요. 뭐? 등급 차를 알면 밝기를 안다? 아니야. 뭐를 안다? 밝기 비를 안다. 그러면 뭔가 기준값이 뭔가가 한계가 있어야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다. 이거에다가 뭔가 기준값이 만약에 있다면, 그치? 요 상황에서 있다면 뭐를 알 수 있다. 밝기가 몇 개 나올까? 그렇죠. 2개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2개를 비교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됐나요? 요거를 표현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포그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 포그슨. 그래서 이 사람이 포그슨 방정식이라는 거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로그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수학 선생은 아닌데, 로그는 결국 뭐를 좀 편하게, 뭐를 좀 용이하게 하려고 도입한 걸까?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로그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지수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느냐에서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경민아, 일나라.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하나 해볼게요. 잘 봐. A에 뭐 우리 이런 거는 치웁시다. 뭐 A가 뭐 양의 실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조건 다 치우자.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쓰일 수 있는 거. 뭐 이거. 그죠? 네. 그 다음에 따라서 요 정도. 뭐 요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한 개 더. 이거 반대는 할 수 있죠. 나누기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건 하겠지. 해라. 그래야 대학 간다. 알겠나?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항상 요 단원 할 때마다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을 느낄 때가 이제 지금이에요. 예. 수학을 가르쳐야 돼. 수학하고 있잖아, 그지? 예. 근데 생각외로 이 정도는 다 알겠지 싶은데 물어보면 어떻더라? 씨발 모르는 새끼들이 졸라 많아요. 알겠어? 로그의 정의 A를 X제곱만큼 했더니 뭐가 나와서? B가 나왔더래요. 됐니? 됐나? A를 구하는 방법은? A를 구하기. 어. A는 B의 X분의 1. 맞나? 네. 구할 수 있죠. 지수 법칙으로 나오는 거죠. B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조금 그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누가 남는다? X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온 게 뭐다? 로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우리는 X는 로그 A를 밑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뭐를 연속 곱했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내기 위해 B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앞으로 지구과학에서는 거의 얘가 10인 상용 로그만 써요. 사실은 이 로그의 탄생이 천문학 때문이에요. 저 새끼 아까 씨발 저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더라는 거죠. 인간이 살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중세 넘어오면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 에너지 값은 정비례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인간의 감각은 증가는 같이 하는데 정비례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값은 이렇게 되는 거를 인간은 이렇게 느끼더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얘기하고 같아요. 실제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 해볼게요. 실제 에너지 값하고 인간의 감각을 예를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에너지 값이 처음에 10이었어요. 뭐라고? 10이었는 거를 감각적으로 1이라고 느꼈다고 합시다. 됐니?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20이 됐을 때, 뭐 됐을 때? 20이 됐을 때 뭐가 돼야 되는데? 2라고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또는 30이 되면 3이라고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쉽게 갑시다. 뭐 되니까? 100 되니까 얘가 2더래요. 됐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까? 얘가 3이 되려면. 에너지가. 200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지. 1에서 올라갔으니까. 맞아? 10에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죠. 인간이 100이라는 거는 10의 제곱이잖아요. 실제로는 이게 10의 1제곱부터 해서 비례가 산술적 정비례는 아니죠. 이게 푹 뜨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를 인간은 감각적으로 느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값은 미치야 지수야? 지수가 중요한 거예요. 지수가 몇 배만큼 늘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됐음? 그래서 로그의 간단한 성질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편한 거. 지구과학에서 로그가 천문학에서만 나오지는 않아요. 아까 내가 여기서 뭐 얘기하려다 안 했잖아. 힌트, 지진. 지진파의 에너지도 이런 식으로 표현돼. 알았어? 그러니까 그럼 지진파하고 빛하고 뭐가 또 공통점인데? 파장이 아니고 파동 에너지예요. 파동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식으로 다 귀결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로그에서 좀 기억해야 될 만한 거. 딴 건 필요 없고 로그 A에
B가 A가 되면 어디 되노? 이거 무조건 1이거든. 그래서 A의 n승은 n이에요. 이 정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B는 마이너스 로그 B의 A하고 같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일반화해 보면 로그 A의 B의 X승은 X 로그의 A의 B하고 같다. 뭐 이 정도?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칠판이 좀 애매해가지고 일단 이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등급 차와 뭐와? 등급 차와 밝기 B의 관계식을 유도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내가 내 말 하는 것만 들으라. 식을 외운다고 해서 시험을 잘 칠 수 있느냐? 확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식이 안에 미지수가 4개가 들어가니까 헷갈린다고. 근데 유도를 해내면 뭘 하면? 유도하는 과정을 꼭 한번 연습을 해 놓으시면 틀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등급 큰 새끼가 어두운 새끼야. 에너지 값이 작아. 요거를 기억해 놓으면. 알겠어?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